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DB 광고에서의 광고 소재 내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DB를 수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광고 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광고 소재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대표님들은 DB를 수집해야 되는데 광고 소재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있는 대표님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시중에 흔히 보이는 4가지 소재를 안내드리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기존에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님들마다 상품이 전부 다 달라서 그런 것이고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잠시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제휴 플랫폼들에서 최고 등급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개인회생이나 장기 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 소재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4가지 광고 소재와 각각에 대한 장단점 안내. 세 번째로는 DB 광고 대행 서비스 안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는 시중에 많이 보이는 소재들인 비포 애프터, 이벤트형, 정보성 컨텐츠, 후기 이 4가지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소재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란 SNS를 보다 보면 나타나는 이미지 광고나 동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즉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즉 어떤 걸 내리다 보면은 갑자기 이미지로 어떤 광고가 나타나거나 동영상으로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광고를 광고 소재라고 합니다. 또는 유튜브 쇼폼을 내리다 보면은 이미지 광고나 동영상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광고를 광고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소재는 잠재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게 되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재 고객이란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상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고객이 이 광고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냥 저렴한 상품이네 혹은 이거 잘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데 혹은 이거 시중에 없었는데 나한테 필요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상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재가 잠재 고객의 생각의 틀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광고 소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만들 때는 기획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을 진행하려면 시중에 어떠한 광고들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4가지 광고 소재를 각각 무엇인지 안내드리면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포 애프터입니다. 예를 들면 월 25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월 600만 원을 벌게 된 자격증 혹은 책상에 앉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든 교육기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던 사람이 상황이 좋게 만드는 것 이런 광고 소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재의 특징은 잠재 고객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직관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상황에 가고 싶던 사람, 즉 월 6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 혹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이렇게 애프터 상황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행동인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거나 바로 DB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비포 애프터의 장점은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변화된 모습을 원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도 월 600만 원 벌고 싶다. 혹은 나의 아이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만들고 싶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원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상품을 갖고 싶어 하도록 많은 마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앞선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상품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 앞단의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의 경우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애프터 상황, 월 600만 원을 버는 것,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 고객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넣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광고는 하고 있는데 고객이 나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비포 애프터 소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이벤트형입니다. 예를 들면 선착순 30명에게만 무료로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건강기능식품 3일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잠재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갖고 싶던 상품을 조금이라도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무료로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의 장점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잠재 고객이 DB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메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DB를 남긴 게 아니라 무료 상품에만 관심이 있어서 DB를 남긴 걸 수 있기 때문에 콜 단계에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콜에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미끼 상품과 광고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업셀링 상품이 같이 기획되어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마케팅 컨설팅을 무료로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뒷단에서 추가로 판매할 만한 상품이 미리 기획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DB를 수집했을 때 빠르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셀링 상품 또한 고객으로 하여금 이 업셀링 상품을 원하도록 만들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소재나 랜딩 페이지 혹은 이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콜 단계에서 이 업셀링 상품이 왜 중요한지를 고객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콜 단계에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콜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벤트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 렌트를 예시로 들면 저희가 가장 최저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영업사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평소에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잠재 고객 입장에서 보면 왜 이곳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장점은 구매에 대한 니즈가 있던 고객으로 하여금 나의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이미 설득시킨 상태로 DB를 입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장기 렌트를 이미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서 이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고객이라면 여기서 이 업체가 가장 최저가인 이유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고객을 이미 설득시킨 상태로 DB를 입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가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상품에 대한 니즈가 없던 고객이라면 광고를 보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집한 DB에 대한 구매 전환율은 높지만 DB를 수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여 정보성 컨텐츠란 무엇이고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후기 컨텐츠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예로 든다면 다른 곳에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님은 제가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셨고 그 결과 제가 원하던 회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기 영상을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 잠재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신뢰를 하면서 이곳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 후기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이미 설득하였기 때문에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콜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세일즈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에도 단점은 있는데 바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후기를 보더라도 위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모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구매 전환율이 높은 DB를 수집하는 것에는 효율이 좋으나 많은 DB를 수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접목해 봐야겠다. 이렇게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기 컨텐츠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이렇게 하여 이 네 가지에 대해 각각이 무엇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저희 상황에서는 광고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광고 소재의 경우 대표님의 현재 상황, 대표님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그 다음 타겟 고객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까지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DB 광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상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DB 광고를 진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광고를 하실 때 DB는 들어오는데 메인 상품으로의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제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로 이어지는 DB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광고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은 광고 일회가 아니더라도 광고 관련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 렌트 업종의 DB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DB가 잘 안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광고 내용을 보고 이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객들이 DB를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광고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도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DB 광고를 할 때 광고 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